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즈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저는 8살과 6살 아들만 둘 둔 엄마입니다. 하루타 힐링수다방을 통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하고 소통하고 공감되고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위즈님과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공감해서 질문을 통해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어떻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각색되고 편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님! 네. 위즈님? 네.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선녀 나무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위기에 처해 사슴을 구해줍니다. 그로부터 사슴이 조언을 하죠.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라고. 그래서 그 훔친 날개옷을 가지고 선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때 사슴이 어떤 조언을 했었죠? 나무꾼에게? 선녀 날개 훔칠 때? 새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옷을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쵸. 새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절대 선녀 날개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나무꾼은 그 이야기를 어기고 선녀의 날개옷을 보여줍니다. 그 날개옷을 본 선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사슴은 나무꾼은 선녀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다시 사슴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구한 조언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두레박을 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다시 선녀와 아이들을 제외합니다. 제외한 나무꾼은 다시 땅에 있는 홀 어머니가 너무 걱정된 나머지 선녀의 도움으로 다시 천마를 타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나무꾼은 선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죠? 어떤 이야기 들었죠? 천마를 타고 내려올 때 어떤 이야기를 당부를 받았었죠? 다리가 천마에서 내려서 다리가 닿으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쵸. 네. 절대 천마에서 내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데 근데 홀 어머니가 뜨거운 파충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나무꾼은 천마에서 떨어지고 결국에는 네. 닭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얘기 들으니까 마지막에 좀 슬프기도 하네요. 그쵸. 네. 슬픈 이야기인데 나무꾼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선녀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저희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고고!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사슴은 진짜 은혜를 갚은 걸까요? 나무꾼이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 은혜를 갚은 걸까요? 사슴 입장에서는 그래도 착한 사슴이네요. 왜요? 자기가 그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입 싹 닦지 않고 나무꾼에게 어떤 그래도 보상을 해준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데 네. 그게 날개옷을 훔치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범죄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야 근데 저기에 은행에서 돈을 언제 시간에 갖다 준대 너 그때 몰래 훔쳐. 그게 정말 내가 은혜를 갚는 방법일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슴이 야 어느 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너도 그거 가서 훔치라 라고 말해준 거는 정말 은혜를 갚은 걸까요? 그러게요. 제 생각에 사슴은 너무 나무꾼의 입장에서만 은혜를 베푼 것 같아요. 나무꾼의 입장에서. 네. 왜냐면 나무꾼은 여자가 절실했기 때문에 총각이었잖아요. 여자가 절실하다 보니까 그 절실한 거에 가장 알맞는 은혜를 베푼 것 같아요. 사슴은.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방법이 잘못되면은 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방법이 잘못되면은 그게 옳은 걸까요? 결론은 선녀 결혼을 성공을 했어. 근데 그 과정 부분에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게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물어봤을 때 넌 뭘 제일 갖고 싶어 할 때 게임기 이러면 우리는 사실 게임기를 사주죠. 예. 그럼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봤을 때 아이 입장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한다면 그 게임기가 이 아이한테는 중독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선물을 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게임기를 살 때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게임기를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뭐, 야, 너 게임 갖고 싶어? 저기 가면 훔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슴의 방법은 정당한 대가로 해가지고 소개팅을 시켜준다던가. 맞아. 그러지 않고 아. 저기 가서 선녀 날개 옷을 그 날개 옷 여러 개 날개 옷 중에서 누구 건지도 몰라. 그냥 하나만 훔치래. 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사슴이 정말 은혜를 갚을 수 있었던 거는 그거 말고는 없었을까요? 하다못해 인삼이 어디, 산삼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가지고 맞아. 그것만 갖다 팔아도 돈이 얼마야. 돈 있어. 아니면 그 있잖아요. 연애 코칭. 어. 연애 코칭 10회권을 끊어줬더라면 예, 훔치지 않고도 연애 코칭은 누구한테 받아? 왜요? 그때 당시에 뭐 없었겠어요? 네? 그 옆 동네에 사는 그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도 연애를 잘한 연애의 달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전문가스럽게 얘기하자. 알겠지? 너무 막지 간다. 나는 게스트야. 언니가 그렇게 바꿔서 해야지. 아이고. 재밌잖아. 알았어. 재밌었어, 언니. 얘 언니 뭔 소리 하나 시키지, 진짜. 알지? 네네네. 이거 잘려. 사슴이 네. 진짜 은혜를 갚을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나라면 내가 사슴이랑 어떻게 은혜를 갚으시겠어요? 나무꾼한테 제일 갖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슴의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로 은혜를 갚는 게 사슴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아니었을까,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즈님이 만약 사슴이었다면 어떤 은혜를 갚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산삼이 어디 있는 줄 알았으면 산삼의 위치를 알려줬던가 그걸 갖다 팔아라. 아니 귀한 약재가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나무꾼에서 네. 약재상으로 발전될 수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변화에 도움을 준다던가 네. 어찌됐든 간 나의 목숨을 살려준 거니까 그러면은 내 녹용물 좋은 생각. 그러니까 사슴 입장에서 뭐 굳이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무슨 그 나무꾼에 필요한 여자까지 생각해주는 건 오버 아니었나요? 그죠? 그랬을 수도 있다 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슴이 너무 앞서갔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사슴의 은혜는 정말 뭐였죠? 사슴은 정말 나무꾼에게 필요한 은혜를 갚은 걸까요? 저희 한번 얘기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은혜라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실행했을까요? 선생님 말한 그 은혜는 선녀 날개옷을 훔치라는 거죠? 네. 범죄인지 모르고 했겠죠. 정말요?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범죄인 줄 알고 했으면 더 큰 문제겠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 5살 아이들도 생각을 해보면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무꾼은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왜냐면 그 다음 이야기가 보살펴 준다라는 그러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긴 하지만
아, 내가 이 여자를 잘 돌봐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내의 문제점을 덮으려고 한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잘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나무꾼의 입장이잖아요. 그치, 나무꾼 입장에서. 네. 지금 나무꾼의 입장으로 해서. 그렇죠. 참, 선녀는 나무꾼이 그렇게 뿅 하고 나타났을 때, 자기 옷이 없어진 걸 알고 나타났을 때, 선녀는 그럼 나무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구세주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게 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낯선 사람이긴 하지만 나에게 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고, 그쵸. 그리고 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위기에서 어느 정도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을 했겠죠. 네. 처음부터 자기의 옷을 의도적으로 훔쳤다고 생각이 들면 저 같아도 결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질문 중에 하나 더 할게요. 그럼 이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썩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끊임없이 선녀가 살고 있던 환경과 갑자기 지상을 내려와가지고 나무꾼이라는 약간 어찌됐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던 거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날개옷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은 나무꾼한테 날개옷을 받아서 결국에는 받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만약에 그게 행복했다라면은 약간의 고민을 했겠고 또는 정말 행복했으면 굳이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을 텐데 네, 행복하지 않았다 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또 하나 한편으로 내 날개옷을 가지고 있던 나무꾼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도 들고 있는 네. 걸로 인해서 네. 그렇게 썩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네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그 나무꾼이 처음에 사슴의 은혜라고 하면서 생각 없이 그게 범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 없이 옷을 훔쳤던 것처럼 나무꾼은 살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행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선녀 입장에서는 계속 불만이 쌓였을 것 같고요. 나무꾼도 여전히 자기 입장에서 선녀의 반응이 그리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점점 안 됐을 것 같고. 무슨 말? 왜? 나무꾼의 입장에서 선녀의 반응이 썩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녀는 시큰둥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계속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 자기 위주로. 나무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녀의 반응도 다 자기의 행복에 스럽게 행복에 맞게 뭔가 얘기를 자꾸 해줬으면 좋겠고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의도와 조금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선녀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완전히 100% 돼 있지는 않은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꾼은 그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선녀의 반응이 100% 그래 잘했어 정말 좋아 막 이렇게 아니고 그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또 한편으로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그런 그래 잘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그 불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녀 나무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행복했을까요? 제가요.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 그 생각. 선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안 해봤냐면 아이들 생각까지는 안 해봤네요. 선녀하고 사슴, 그 다음에 나무꾼은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 하늘로 같이 올라간 아이들의 기분은 어땠는지 선생님의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진짜 내가 만약에 아이였다면 그런 엄마의 기분, 엄마의 감정을 온전히 느꼈을 것 같아요. 지상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잖아요. 어쨌든 엄마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는 좀 다른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 엄마의 그리움도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항상 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빠의 그런 뭐라 그럴까,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 아이들이 온전히 느꼈을 것 같아. 그 엄마와 아빠의 그 불안감 속에 좀 믿음이 없는 거에 불완전한 가정. 엄마와 아빠의 조금은 불완전한 가정 상황에서 아이들도 함께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의 기분은 그 집안의 분위기와 같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엄마의 기분이 항상 뭔가 과거의 선녀 생활을 그리워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내 날개옷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과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생활에서 엄마의 기분은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네. 아빠 나무꾼이 어떻게 엄마를 다독였을지,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지, 그것도 한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즈님, 그러면 위즈님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방관자 역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섞여있는, 때로는 방관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적절하게 위기를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반 사람이 나는 엄마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고. 슈퍼우먼 아닙니까? 슈퍼우먼 왜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세상 엄마들은 다 슈퍼우먼입니다. 저는 집에서 좀 코미디언 같은 느낌으로 있어요. 네. 저는 주로 담당이 개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얼굴과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코미디언 개그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나가 있으면 항상 저를 그리워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고. 네, 가면 딱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도 저를 그렇게 찾아요. 네, 근데 항상 저가 있을 때면 저희 아이들은 항상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고, 저는 저의 그러니까 위치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즐거운 게 좋아서 뭐 춤도 뭐 맹구 흉내도 자주 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즐거운 얘기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데. 우리 아들이 맨날 나한테 엄마 개그맨 해봐 이러면 나 정말 못하겠던데. 제 속에는요 개그 본능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끌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을 수 아직도 있어요. 저는 배고픕니다. 무대를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그 개그 본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1000명 이벤트로 맹구 흉내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어요. 기대하세요? 다음 질문하시죠. 그러면 그 사슴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슴의 존재. 네. 제가 그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여기 사슴 진짜 자기는 뒤에서 나쁜 짓을 다 시키고 엄청 착하고 좋은 존재로 부각되어 있는 이 사슴. 저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네. 이 사슴은 혹시나 선녀랑 복수하고 싶은 사람 아니었을까? 그래가지고
선녀한테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선녀야, 선녀. 그렇지. 가만히 있다가 사슴이 다 조종한 거잖아. 사슴이. 그렇게 몰아가도 되는 겁니까? 그 사슴의 눈빛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슬픈 눈을 가진 사슴이 이렇게 몰아가도 그러니까 되나요? 그런 순진한 눈으로 내가 봤을 때는 네. 사슴은 선녀를 복수하려고 그래서 나서지 않고 나무꾼을 조종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나무꾼은 순진하게 그게 나쁜 말인지도 모르게 아 너무 막 가는 거 그냥 막장 나오는 아니, 거 저는 궁금해집니다. 왜냐면요. 도대체 선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쁜 선녀 있잖아요. 선녀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사슴은 그렇게 복수를 하고 싶은 걸까요? 혹시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그냥 네. 작가적 기기를 드라마의 소재를 다 했을 때 네. 막장 드라마 갔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 그럴 수 있잖아. 하늘나라의 선녀가 환생해가지고 하늘에서 벌을 받아가지고 지상에 동물로 떨어진 거죠. 동물로 환생을 해가지고 네.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선녀들한테 뭔가 선녀 생활에 있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두레박에 내려오는 그 타이밍도 알고 아, 복수는 선녀가 무섭습니다. 어디에서 목욕을 네. 하고 있는지도 알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럴 그거에 수 대해서 있겠네요. 선녀의 생활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사슴 과거의 선녀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해서 복수하고 싶은. 하필 진짜 많은 은혜 중에 아까 말한 그 산삼이 있는 곳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 중에 하필 선녀의 옷을 훔치라는 거. 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 선녀한테 복수하고 싶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한 사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복수로 갔지만 드라마를 많이 보셨나봐요? 막장 저희 집은 참고로 TV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슴의 존재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장치가 아니었나 이런 어떤 생각이 포인트?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뭔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행한 거에 대해서 대가가 이렇게 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사슴의 존재, 그 다음에 은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 모호한데요? 모호한데? 네. 이런 큰 대가 어떤 대가? 큰 대가라는 건 닭이 되는 대가인가요? 어쨌든 첫 단추, 아까 말한 우리가 첫 단추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줬을 때 또 그 마지막 단추까지 원활하게 끼워질 수 있지만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들도 다 어긋나서 끼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가정 환경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닭이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새 아이까지 낳고 좀 행복한 가정으로 부자가 되다. 부자는 좀 그렇다. 행복한 가정으로 이야기는 끝날 수 있었겠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닭이 되어 매일 아침마다 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질문 여섯 번째라 그러면 또 이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머님은 왜 하필 뜨거운 팥죽을 주었을까요? 엄마니까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해놔서 하필 거기에 팥죽이 있는데 이제 막 뜨거워져서 원래 어른들은 밥 뜨거울 때 먹어야지 맛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원래 따뜻해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그쵸, 팥죽은 따뜻해야지 맛있죠, 하기야. 꼭 불어서 먹어야지 맛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식이 제일 좋아하는 팥죽을 주지 않았을까요? 팥죽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왜냐면은 그 팥죽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팥이 되게 단단한데 충분히 불려야 되고 오랫동안 끓여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되게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솔직히 뜨거운 팥죽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머님이 자식을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자식이 그 팥죽을 좋아했다는 그 마음만 보고 준 건 아니었을까요? 어머니 있겠네요. 그쵸? 아, 그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파추가 같은 결과를 낳는 적은 없나요? 공부? 공부할 때 참 잘하면 좋은데, 그죠? 참 그냥 잘하면 좋은데. 뭐 내가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시키는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이들을 위한 거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근데 어쩌면은 근데 그 상황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과하게 주거나 또는 그 상황이 시기적절하지 않는 건데 앞서서 그 열정을 먼저 준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아이들한테 뭔가 권하거나 줄 때 아 내가 이게 준 게 팥죽과 같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어머, 훌륭한 어머니시다. 아이한테 권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판단하거든요. 참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보다 먼저 살아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지 사실 좀 알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시행착오를 좀 적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긴 한데 적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시행착오를 없애버리는 마음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팥죽을 줄 때에 진짜 먹고 싶어서 엄마 저에게 팥죽을 주세요 했을 때 먹는 것과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대령했을 때의 그 맛은 좀 틀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이들이 뭔가 엄마 나 뭔가 배우고 싶어요, 나 뭔가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제공해 주는 것과 엄마가 알아서 다 알아보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는 아이가 똑같은 걸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마음가짐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잔소리라고 말하는 게 동전의 양면성 같다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면 조언인 거고 이렇게 바라보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언과 잔소리로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별로 듣고 싶지 않거나 너무 빈번하게 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게 잔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 뭔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변화를 줄 수 있었던 말은 그 조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셨으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잔소리보다는 조언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즈님에게 팥죽은 어떤 맛이 있을까요? 아, 네. 저한테 팥죽은 내가 받은 거야? 아니면 내가 주는 거야? 일단은 여기도 이야기에서 보듯이 어머니가 팥죽을 주지 않습니까? 네. 미즈님은 어머니에게 받은 팥죽. 아, 우리 엄마한테 받은 팥죽. 네. 우리 엄마한테 받은 팥죽은 반찬? 아, 우리 엄마 말하면은 나 이거 되게 어머니 오해 마세요. 반찬 너무 맛있어요. 아니 되게 뭐지 배부른 소리라고 남자한테 할 텐데 근데 저희 엄마가 뭔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보내면 너무 과하게 그것만 몇 날 며칠을 먹어도 부족할 정도로 과하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도 남아 돌아서 한 3, 4일을 계속 그것만 먹어야 될 정도로 네, 뭔가 손주 사랑과 네. 딸 사랑이 지극정성하신 근데 어쩔 때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절하게 우리 엄마 좀 너무 많이 보내지 말고 좀만 보내주면 내가 더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요. 어머니 들으셨죠? 아 이거를 우리 엄마 속상해할 텐데 근데 맛있어요, 어머니. 저도 같이 먹었거든요. 여튼 그래서 제가 막 나눠드립니다. 좋아요. 왜냐면 저도 맛있으니까- 받았습니다.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 맛있는 거는
오래 두면은 그 맛이 떨어지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주실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주시는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주는 팥죽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가끔 이야기하면서 네. 제가 이제 저희 신랑한테 주는 팥죽과 저희 아이들한테 주는 팥죽. 신랑한테 주는 팥죽은 어쩌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언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렇게 뭐 가끔 회사 생활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고민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떨 때 가끔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팥죽 같은 건 아닐까, 이게 이 시기에 이게 적정하게 말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 가끔 생각하면서 정말 그게 팥죽같이 뜨거워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역시 학원 문제 같아요. 학원 문제나 공부 문제. 저희 큰애랑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해요. 학원을 어떤 학원을 다니고 싶은지, 이 학원이 적절한지, 네가 하고 싶은 건지, 그걸 되게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제공하고 싶은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를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강쌤한테 팥죽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팥죽은, 저희 아이들에게 주는 팥죽은 저는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 제가 주는 팥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어려운데요? 아. 무슨 말이에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고 너는 잘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 팥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또한 너무 과한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지는 않을까,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자기한테 자존감을 올리는 이야기인지 칭찬인지 저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은 적절하게 팥죽이 제공되지 않을까요? 좀 저도 어려워요, 사실.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이거에 정답은 없으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서 진짜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공감하면서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미진이. 네. 이렇게 우리가 선녀와 나무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다양한 나중에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녀 입장에서 나무꾼의 입장에서 재밌겠다. 네.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를 훔친 거, 그다음에 또 선녀는 나무꾼으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떠난 거. 그렇네요. 각각의 진짜. 입장에 대해서 좀 더 막장 드라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선녀 입장과 그다음에 나무꾼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 한번 어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맨날 선녀 나무꾼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지. 응, 거기까지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가 얘기 나눈 걸 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한번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도 한번 얘기를 나누시고 집에 계시는 신랑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셔서 더 풍부한 가정의 소통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이걸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독도 함께